자, 시트 옮겨갈게요. 텍스트. 자, 문자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이때 left라는 함수를 씁니다. left.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left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텍스트 문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할게요. 엑셀 2016이라고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num 캐릭터. 자, 요거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옆에 s가 붙었죠. 개수 개념이죠. 추출할 문자 수, 글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왼쪽부터 한 개를 추출하겠다. x. 2. 왼쪽부터 두 개 글자를 추출하겠다. x. 3. 왼쪽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겠다. xl2. 저희들은 두 개까지만 왼쪽부터 결과값은 xl. 자, 확인. 그럼 반대 개념은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겠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right라는 함수를 씁니다. right. 가로 열고. 자, 텍스트 문자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맞출게요. 엑셀 2016이라고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자, num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4개를 뽑죠.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4개의 데이터를 뽑을 거니까 6102, 2016이라는 데이터를 표시해 줄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데이터를 뽑을 때 가운데 있는 데이터도 뽑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가운데 영어 단어가 midd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middle. 그 앞자리에 세 글자를 따서 mid라는 함수를 씁니다. mid, 엑셀에서 mid.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갑니다. 함수 삽입 mid를 mid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문자 데이터 주민등록 번호 입력하죠.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 하나 다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시하고 숫자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죠? 문자. 이중 직접 입력할 겁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자, 어떻게 뭘 할 거냐면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대시 다음에 있는 이 한 자리 있죠. 이게 뭘 의미하죠? 성별 코드라고, 성별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성별 코드라고 이야기하죠. 1은 뭘 의미합니까? 2는 3은 큰일 났군요. 4는 3을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 4도 대답을 안 하시겠네요. 2000년도 지난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조카 주민등록번호 보신 적 있으세요? 2000년도 이전 출생자는 1번, 2번 코드 쓰고 2000년도 이후 출생자는 3번, 4번 코드 씁니다. 자, 그 다음 혹시 5번, 6번 보신 적 있으세요? 7번, 8번은 물론 그 주민등록번호상에 나타나는 코드는 아니고요.
외국인 등록증에 5번, 6번, 7번, 8번 씁니다. 5번, 6번 2000년도 이전 출생자, 2000년 이후 출생자 7번, 8번 코드 씁니다. 참고로. 그러면 요 대시 앞에 있는 요 6자리는 뭘 의미합니까? 생년월일, 그러면 잘 아실 거고. 뒤에 있는 요 6자리도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그럼 상관없겠네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저 끝자리 세 자리가 출생지 코드입니다. 각 지역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자기가 어디 출생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색을 들여대면 안 되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상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 6자리를 대시 뒤에 저기 성별코드 뒤에 있는 6자리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부여합니다. 내년부터. 인터넷 가서 제가 거짓말 하는지 찾아보시고. 자, 자 스타트 넘버. 자, 뭐 할 거냐면 요거 뽑을 겁니다. 요거. 자, 이 1이라는 대시 다음에 저 이런 몇 번째 있는 글자죠? 전체 자료에서. 전체에서 몇 번째 있는 글자입니까? 8번째. 8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시작이지.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뽑을 거라고요? 1개.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자,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건 방금 나온 이 결과값 1.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2016은 데이터 종류가 뭐죠? 엑셀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들 문자 데이터에서 뭘 뽑았는데 갑자기 그게 숫자가 된다는 건 그건 이상한 행동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데이터 종류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 근거 없이 이 데이터, 여기 내용들 중에 데이터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종류가 함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문자 데이터입니다. 1. 이게 숫자 데이터면 이중 따옴표가 없어야죠. 여러분들 함수 수업이나 함수 마법사에서 보셨을 때 150이라고 나왔는데 이중 따옴표 붙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붙어 있잖아요. 이건 결과값이 뭐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일단 문자에서 시작해서 문자를 뽑았기 때문에 결과값도 문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는 거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밑으로 갑니다. 뭐 그 다음 내용들은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로고. 영문자,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시해준다. 바로 할 겁니다. 로우라는 함수를 씁니다. 로우. 가로 열고 이중급에서 거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맞추세요. I, 대문자 I, 공백, 소문자 A, M, 공백, 대문자 A, 공백, 소문자 B, 대문자 O, 대문자 Y, 이중 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입력한 자료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확인들 하세요. 됐습니까? 비교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해 준 함수도 있겠네요. up라 그럽니다. 이꼴 upt er 그리고 직접 입력할게요. imvoy 이중 따옴표에 imvoy 그러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자, 프로퍼는 영문장에 보시면 문장이란 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입력하지 않은 자료는 imvoy입니다.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I라는 철자 하나로 되어 있는 단어 하나, AM 철자 두 번째, A 단어 세 번째, BOY 단어 네 번째. 에? 그러니까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뭐 문장이라고요. 그 각각의 단어의 앞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아마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선가. 그걸 처리해 준 함수가 프로프라는 함수였습니다. 프로프.
그리고 이중 다운편에 IMVOid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단어의 앞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tri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영어 단어 trimm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rimming. 의 앞자리를 따와서 tri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의 특징은 공백 제거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뜻이. 자,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 일단 공백 제거 trim. 가로 열고 자, IMVOid 앞에 알아서 공백 넣으시고 IMVOid 뒤에도 공백 넣으시고 적당히 그 다음에 IMVOid 사이에도 적당히 공백을 넣으시고 개수는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안 맞춰도 됩니다. 공백만 넣으세요. 자, 엔터를 치면 이 함수의 특징은 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데이터 앞 뒤에 있는 공백은 무조건 제거. 일단 앞뒤에 있는 공백, 그럼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 한 개만 남기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 공백 제거,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 자, 그 다음 데이터의 길이라 해서 length라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와서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 자, 그러면 데이터의 길이를 물어보고 표시하겠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len. 바로 열고 IMVOid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제 화면 한번 보시고 나서 마무리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공백 문자라고 했던 거 하나,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의 길이는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백 문자를 표시하세요라고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는 식을 재는 게 이꼴이 들어가고요.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겁니다. 공백 문자. 그럼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되죠. 이게 수식으로 공백 문자 표시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백 문자에 대한 길이를 물어보면 몇이라고 대답해 주죠? 얼마라고 대답해 주죠? 네? 공백 문자도 문자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의 길이가 얼마? 1. 아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1. 공백 문자 1개. 1. 자, 그러면 이중 따옴표에 묶이는 녀석은 고스란히 화면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중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면 결과는 뭐가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요, 영 아닙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란이라고 합니다. 셀 형태를 보면 빈셀, 공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중 따옴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데이터의 길이는 0이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왜?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공란과 공백은 엄연히 완벽하게 틀린 거죠. 무와 무의 차이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해야죠.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없는 걸 있다라고 있는 걸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두 개를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죠. 생활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뭔가 오해 소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또 하냐고요? 시험 출제하시는 분도 이걸 혼용해 쓴다라는 거죠. 보고 있으면 한탄스럽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시 문제에 이렇게 시험 제도가 이렇게 출제 기준이 바뀌면 예시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제시를 하면 거기에 정답이
뭐 알고서 한 건지 모르고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출제하는 상공회의소에 출제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란과 공백은 완벽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완벽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분명히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인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기능에 찾기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이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상에 엑셀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찾기 바꾸기. 여기. 자, 찾기라는 개념의 함수입니다. 물론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용은 I am boy라고 하는 원본 문자에서 뭐 A 소문자 A를 찾겠다. 그러면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공백도 문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대문자 A는 몇 번째 있죠? 숫자도 안 헤아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따라오세요. 6. 그런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find라는 함수가 있고 sear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금 방금 대답하셨던 3, 6이라고 대답하셨던 함수에 해당되는 함수는 find입니다. find. 자, find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계 함수 삽입 find라는 함수 찾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부연 설명을 하고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 함수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 잘 되시면 인수는 사실은 또 고스란히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억지로 애우지 않더라도. 아, 그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파인드. 그래서 기본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 하실 때는. 자, 찾았습니까? 확인. 자, 파인드 텍스트 뭐 해석하면 찾으려고 하는 문자. 소문자 A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within text 뭐 액면 그대로 하면 문자 안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에서. 그러니까 원본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I am a boy. 자, 스타트 넘버 찾을 위치인데 자, 여러분들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특정 단어를 찾으려고 해본 경험들 있으신가요? 자, 그때 커서의 위치를 어디다 놓고 시작하셨죠? 찾기라는 기능을 쓰실 때 커서의 위치를 어디다 놓고 시작했습니까? 문서의 맨 첫 부분에? 아니면 문서의 가운데 부분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문서의 첫 부분에 놓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위치에 놓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의 위치 값이 스타트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고 하면 대문자 I, 원본의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4라고 하면 M이라는 것부터 찾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M부터. 앞에 세 글자 무시하고 M부터 찾아 나가겠다고. 됐습니까? 그런데서 위치값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시작의 위치만 틀려. 그래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이라고 할게요. 1. 확인 하면 3이라고 대답해 주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꼴 find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 값을 표시하겠다. find 가로 열고 찾을 문자 이번엔 대문자 A 콤마 within text 원본 문자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I am a boy 콤마 스타트 넘버. 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문자 I 첫 번째 글자부터 찾아 나가겠다. 그리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이건 엔터 치면 값이 몇이라고요? 예? 6.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됐어요? 자, 위로 서치 가면 서치도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해줍니다. 마구사이 한마 갔다 올게요. 여기도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서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find text 찾을 문자 소문자 A within text 인수는 똑같습니다.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IMVOid 스타트 넘버 1 첫 번째 대문자 I부터 찾아나겠다. 그러면 몇이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결과값? 소문자 A가 세 번째 있습니다. 대답해 주죠. A가 세 번째 있다. 확인. 자, 한 번 더 작성하겠습니다. 이꼴 search 이번 대문자 A를 찾겠다. 어디서? I am a boy 라는 원본 문자 내에서 콤마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자, 여러분 가로 닫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시면 결과값이 얼마 나오죠?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의 함수가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find 함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분에 찾는 함수라면 이건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즉 원본이 되든 찾을 문자가 되든 그냥 A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A. 그러면 A가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A가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A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게 서치 함수입니다. 서치 함수. 뭐 이런 함수가 생겨난 이유를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단어를 찾는데 대문자든 소문자든 구분 없이 찾는 경우들이 솔솔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밑에 거보다 위에 게 원래 기본입니다. 원래는 내용이.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함수 논리. 자, 이런 내용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엑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으로 표시할 거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암산해 볼게요. 홍길동의 75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대답 안 하시나요? 자, 합격. 그 다음에 나길동은 불합격. 너길동은 합격.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죠. 몇 명? 100만 명이 되면 이 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피로도가 쌓이면 도중에 판단하는 게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오타 입력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울게요. 범위 설정 딜리트키. 자, 방금 자, 합격 불합격이라고 대답했던 그 머릿속 과정을 세분화시켜서 따져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 뭐부터 했을까요? 머릿속 암산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니요. 그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7점 이상부터 확인했다고? 아니요. 엑셀 점수부터 먼저 확인했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죠? 7점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점 이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내렸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합격이라고 대답하셨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불합격이라는 문자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방금 엑셀이 7점 이상이다. 요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조건. 물론 조건이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비교값, 연산자 기준값 형태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점수가 7점 이상 이렇게. 근데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다는 거고요. 이 조건은 결과값이 긍정, 부정이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맞을 때 합격이라는 값을, 틀릴 경우에 불합격이라는 값을, 폴스일 때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자, 빈셀 if 함수를 씁니다. 지금 하는 순서가 내용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순서입니다. 이게.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범주 모두, if 함수 찾으시고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확인. 자,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 액면 그대로 해석해 드립니다.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논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논리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든 뭐 입력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는 논리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즉 논리 데이터 종류가 뭐가 있었죠? true, false. 그러니까 여기 입력, 그다음 테스트는 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논리 조건식, 논리식 해서 우리 이런 일이라고 하는 표현,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표현 지난주에 배우셨죠? 요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true라고 나온다. 논리 데이터. 그러면 여기 흰색 입력란에 어떻게 입력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오른쪽에 true 값이 나온다면 계산할 때 이 녀석이 사라지고 이 자리가 뭐 true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true일 때 밑에 두 번째 인수가 간다. true라면 value, 값 표시하겠다. 자, value는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값, 가치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걸 엑셀 데이터 종류로 바꾸면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즉 데이터의 종류의 구분 없이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모두 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value. 그러면 여기에 의미 있는 값, 자, 일대 값 표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저는 문자 값 3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 결과값이 문자 값 3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인수에 항상 true만 나올 수가 없죠. 반대 극도인 폴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폴스라면, 자, 그러면 true일 경우, 폴스일 경우에 값 표시를 하겠다. 폴스라면 값 표시하겠다. 경우의 수를 다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값을 적을까요? 거짓이라고 적는 게 논리 정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value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표시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건 사용자 마음이니까. 물론 정확한 의미는 이제 거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자 거짓. 자, 확인. 자, 직접 적는다면 equal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 적든 간에 중간 가정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일이다라는 건 중간 가정가 없어지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콤마 두 번째 인수 true일 때 값 표시 문자 참이라고 표시하겠다. 콤마 세 번째 인수 그 false일 때의 값 표시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값 123을 나열하겠다. 숫자는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한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갈게요. 자, 이걸 이제 함수로 처리해야죠. 암산하시면 안 되니까.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다고요? 우리 이거 합격 불합격 대답할 때 암산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하셨던 건 엑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터 하셨죠. 그럼 식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 equal
이 홍길동의 엑셀 점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대기. 그럼 여기도 이꼴 C3, 여기는 뭐라고 적을 겁니까? 다시 이꼴 C4라고 적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꼴 C5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더 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채우기가 필요합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가면 다 채울 수 있죠.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따라가 보시겠잖아요. 뚜벅뚜벅 하나하나씩 다 따라가 보세요. 직접 작성합니다. C3, C4, C5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녀석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줘야 되겠죠.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 위치가 변한다. 상대 참조라고 표현하고 형태는 이렇게 사용한다. 지금 저 형태대로.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습 당부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복습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업을 저한테서 여러 번 듣고 싶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내고 싶으시면 복습하세요. 저한테 수업을 몇 번쯤 들어야 되냐고요? 제 생각에는 한 4-5번 들어야 될 겁니다. 몇 개월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판을 잘 튕겨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 했던 일이 뭐라고요? 7점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정하러 가지고 더블 클릭이나 F2번키 아니면 수식 이명키를 이용한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럼 어쨌든 이제 중간 과정에 true, false라고 대답하고 있죠. true일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합격. false일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불합격.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자, 그래서 함수를 내가 잘 사용한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사항에 맞는 함수를 잘 골라내는 게 역할입니다.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자주 반복하셔야 됩니다. 가로 열고 미천이 있어야 찾아낼 수 있다고요. 자,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중간 과정에 뭐가 보인다고요? 논리 데이터가 보여야 된다 그랬죠. 지금 true, false가 이 식은 조건식은 중간 과정에 true, false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첫 번째 인수를 사용할 자격이 충분하네요. 콤마 true일 때 값 표시 무슨 값? 합격이라는 문자 표시 직접 입력 이중값 표시 만족하지 않으면 값 표시 불합격이라는 문자 표시. 그리고 if 함수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작성 완료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게 식을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자동 채우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이제 기본을 가르쳐 드린 거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거니까.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조건이라는 건 한 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이 70점 이상, 한글이 70점 이상 조건이 2개 있습니다. 이 2개의 조건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는 건데 해석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AND 조건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OR 조건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AND 조건 해석은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맥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뭐 그리고 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나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물론 대표적인 표현이지 절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AND라고 AND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AND. 그 다음 OR 조건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한쪽,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둘 다 만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통 이제 쓰는 표현들이 이제 또는 아니면 뭐뭐이거나 이것도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표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무조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조건 한 개와 조건 두 개의 결과가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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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경우로 나오겠죠. 에? 조건 두 개를, 이 두 개를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이 만족하면 만족을 AND 조건으로 처리를 했다. 판단을 했다. 그러면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식으로 처리할 때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false 값을 표시한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ND 그리고 확인. 자, 로지컬 논리 데이터죠.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논리 데이터 true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참조하시거나. 두 번째 인수. 직접 입력하시거나 참조하시거나. 그래서 인수 모두가 true라면 true 값을 표시해 준다. 이게 AND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true 값을 표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false입니다. 확인.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true, 나머지는 false. 됐어요? 경우의 수. 자, 이번에는 이 두 조건을 OR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OR 조건은 식으로 처리하면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 true 값을 표시해준다. OR. 자, 마법사에 갈게요. 빈 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OR 함수 찾으시고 OR.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OR. 확인. 로지컬 테스트. 논리 데이터, 여기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논리 데이터가 나온다. 뭐 직접 입력하시거나 참조하시거나. 똑같은 원리로 참조.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해주고 그 외 나머지 둘 다 false일 경우에는 false 값을 표시해준다. 확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 한 번만 사용할게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한쪽이 만족하거나 결과값은 true 값을 표시해준다. 그 외 나머지는 false 값을 표시해준다. 됐습니까? 자, 그 아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을 작성할게요. equal 1 곱하기 문자 가. 결과값 얼마 나오죠? 결과값 얼마 나옵니까? 1 곱하기 가라는 게 곱하기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하나 따져봅시다. 자, 엔터. 자, 수식 계산하신 이후에 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샵 뭐뭐 이렇게 나타나는 꼴들이 있습니다. 저건 수식 잘못되었다라는 오류 메시지라는 겁니다. 100% 잘못이죠. 샵이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류. 그래서 오류 메시지인데 이런 오류 메시지 형태가 샵으로 시작하는 오류 메시지 형태가 총 8가지가 존재합니다. 8가지가.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샵 밸류인데 방금 밸류라는 인수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고 인수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밸류를 뭐라고 표현해드렸죠?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드렸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잘못, 샵, 오류, 밸류가 뭐라고요? 데이터 종류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1 곱하기 가라는 이 수식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가감성제하는 계산을 우리는 일명 산술연산이라고 하죠. 산술연산자들은 어떤 데이터 종류 가지고 계산하죠? 숫자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라는 건 데이터 종류가 뭡니까? 문자.
그래서 데이터 종류가 잘못되었다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서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에 저렇게 표시해두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저렇게 두면 되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걸 항상 저렇게 나타나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 밑에 갈게요. 이걸 1 곱하기 가. 자 이거의 결과값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할게요. 이 식의 결과값이 샵 뭐뭐뭐 오류 메시지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값을 표시해 두겠다라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if error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value죠. 식의 결과값입니다. 수식의 결과값이 콤마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뭐 데이터 오류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다. 가로 닫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식에 또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보통 작업하면 일반적인 이제 수식을 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동수를 쓰고 나면. 그래서 보통 그 작성해 놓은 수식 앞에다가 if error를 한 번 더 씁니다. 오류가 있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류가 있을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는 부분에 그냥 값을 나타내지 않는다든지 아까 공란이나 공백 같은 것들 그런 표시를 내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엑셀 함수에 익숙해지면 이런 자료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if error를 적어놓은 자료를. 자, 여기까지 기본 몇 가지를 살펴보셨으니 오늘 욕심은 다 하고 싶은데 다 되진 않을 겁니다. 자, 파일 탭에 다음 내년이군요. 자, 파일 탭에 열기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아마 화면에 크말 2급 주말 이론 폴더 아래에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계산 작업 더블 클릭이나 선택 아래쪽에 열기 자 계산 작업 파일을 열어두셨으면 시트 이동 단추라고 했습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날짜 1시트 선택하시고 교재 104페이지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함수 마법사를 통해 배우시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함수에 좀 익숙해져야죠. 이거 하나만 합시다. 어, 3번 갈게요. 3번.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어 주말, 토, 일은 제외. 이 데이트. 데이스 360이라는 문구는 지워버리실래요? 데이스 360.
그런 함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workday 중 알맞은 함수 선택하여 사용. 자, 알맞은 함수 선택하여 사용은 그 주어진 함수의 한 개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세 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개 이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자, 그러면 함수 내용부터 파악 한번 해볼까요? 이 데이터는 방금 기준 날짜, 기준일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workday는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문제 내용을 분석을 하면 주어진 함수와 비교해서 휴가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데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고 함수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쓰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쓸 거라고요. 그걸 이제 매치시킬 줄 아는 이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휴가 문제 데이터의 휴가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함수에서 말하는 작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월 며칠 날 휴가 가서 며칠간 휴가를 쉬고 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 출근해야죠. 이해되세요 이제? 이때 무슨 함수 써야 된다고요? workday라는 함수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휴가 완료일이라는 의미. 그럼 다르게 해석하면 회사 출근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wor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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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day.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workday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터 휴가 출발일 B1호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응? B1호 또 두벅두벅 해보세요. B1호, B16, B17, B18 이렇게 나타내려면 이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참조라고 판단 콤마 베이스 일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작업 일수니까 휴가 일수가 되겠죠.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C15, C16, C17, C18 회사들마다 각 직원들 휴가 일수가 똑같아요. 다르니까 세일 주소에 있는 값들이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달라야 되겠죠. 상대. 세 번째 인수는 무시한다 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